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 시청자분들 그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은 실수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하듯이, 자, 부동산 재테크도요, 원칙, 특히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동산 재테크 ABC 투자 공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제가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그럼 영상부터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불안 심리가 조성된 아파트 투자 대신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화 상태에 다다른 서울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출퇴근이 용이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중심의 택지 개발과 함께 자족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019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동산 재테크 ABC 투자 공식. 자, 첫 번째가 바로 A인데, 자, 영어로 A는 에어리어. 이 바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도요, 아시겠지만 서울권이나 지방권 상당히 양극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사례가 자, 바로 이 판교인데요. 자, 판교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동판교, 서판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같은 지역 판교 안에서도 동판교와 서판교의 가격 차이가 무려 4억이 됩니다. 자, 그 이유, 그게 바로 공식에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판교 하면 일단 기업 문화, 기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2단지,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돼 있어서 계속 또 개발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자, 먼저 들어간 판교 제1 테크노밸리가 바로 동판교에 들어가 있어서 기업에 대한 유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신분당선, 바로 이 교통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역세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권. 자, 여기 최근에 현대백화점 오픈을 해서 이 상권화가 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교통 상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데, 자, 이게 이제 비교 케이스인데 서판교하고 동판교의 가장 비교되는 바로 학교 위치인데요. 자,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거, 또 여러 가지 쾌적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학교 단지들이
분산형으로 퍼져 있고요. 반대로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이라든가 또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아파트 주거단지의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오래 거주를 하고 오래 보유를 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는 바로 이런 밀집형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ABC 중에 B, 이 블록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바로 이거는 똘똘한 한 채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뭐 투자 상품이 주택, 토지, 상업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서울권 위주로 아파트 가격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세금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세금 절세를 또 많이 가고는 계시지만 충분히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똘똘한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를 두는데 자, 그 공식. 자, 첫 번째가 바로 지역인데 자, 지역도 서울권과 역세권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거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권으로 가시고 본인 고향이라든가 본인이 추구하시는 이 결국은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가시는데 자, 이거 투자의 역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은요. 자, 분산은 같은 분산을 하시지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아파트를 가시더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가실 거냐, 지방권 수도권에 10채를 갖고 있을 거냐라는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권의 강남권 아파트 한 채가 오히려 집중되고 오히려 이게 더 분산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다주택자들 상당히 많이 규제 정책 걸리는데 자, 다주택자가 최근에 많이 주택을 줄이는 방향.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고 자, 세 번째 세금을 좀 가셔야 되는데 자, 주택이든 뭐 상품이든 여러 개를 많이 갖고 있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권,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동의 소유를 가져가시면 세금 절세, 거기에 혹시라도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실 때에는 좀 증여를 좀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단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 소유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세금 절세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ABC 중에 C, C는요 캐슬입니다. 얼마 전엔가 뭐 TV에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주 한참 유행을 했었죠. 자, 바로 이 캐슬은 나의 성을 구축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서울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서울시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인데 자, 이거 빨간 곳 여러분들이 볼 땐 두렵고 무섭고 저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거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쪽집게 찍어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자, 가격과 가치를 좀 놓고 봤을 때 자, 가격 중요합니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싸게 파는 가격도 중요한데 자,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라는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좀 더 부동산은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바로 가치, 밸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밸류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입지 가치 있죠, 미래 가치 있죠, 수익 가치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인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0년 후에도 이기는 투자처.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뭐 제가 팁을 좀 드리는데
한강변에, 서울권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한 번 더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서울 용산권 지금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신흥 부촌이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자, 아직 강남 송파권 무시 못합니다. 자, 이쪽 안에서도요, 좀 리모델링 되는 주택 위주, 뭐 최근에 재건축도 규제가 좀 많아서 재건축 쪽은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되는 주택 좀 보시고요. 자, 수도권에서도 핵심 블루칩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와 정책이 좀 집중되는 지역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신다 그러면 10년 후까지도 절대 손실도 안 나면서도 이기는 투자,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계획, 플랜을 맞추시기를 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